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입니까? 도둑이 훔쳐가는 건 나쁜 짓이지만 국민의 머슴이 국민을 속이고 나라 재산 축내는 건 괜찮은 겁니까? 그래도 안 되면 욕하고 윽박 지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까? 기사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포털 책임자 부르고 예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며 차관 불러 올리고 이러다 수틀리면 국민도 불러 올릴 판입니다. 갑갑하드립니다. 이 정권의 썩어 빠진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과연 정부 여당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라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느끼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듯 지금 정부 여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감정에 치우친 감찰권 남용과 보복성 특활비 조사 조치는 한마디로 직권 남용이고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찍어내기 명분 쌓기 용입니다. 만일 법무부의 수장으로 증빙 서류 없는 예산 사용을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의지의 표명이라면 장관 특활비부터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찾아다니니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정치인인 장관만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밝혀진 무려 444건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탈원전 증거 서류 인멸은 공직기강 파괴를 넘어 국정농단입니다. 건국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직범죄 형태의 새로운 국정농단입니다. 산자부 실무자 차원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결정하고 해치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윗선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엄단해야 합니다. 정부 중앙부처의 증거인멸 사건은 공직사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흔들고 정부를 무법 집단으로 만든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파헤치겠다는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여당 대표는 비리 옹호자입니까? 자격 없는 최서원이 국정에 관여했다고 분노했던 분들이 공무원과 그 윗선에 이런 범죄는 왜 싸고 돕니까? 도둑이 훔쳐가는 건 나쁜 짓이지만 국민의 머슴이 국민을 속이고 나라 재산 축내는 건 괜찮은 겁니까? 여당의 도가 지나친 이율 배반과 내로남불이 절정에 달해서 이제는 자기 부정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 용역비 논란도 법이고 절차고 다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법과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되고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해진 법과 절차를 무시하려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직자에게 쌍욕을 해대고 불러서 윽박 지르려고 합니까? 오죽하면 자기 편 정치인 장관조차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이 정권 사람들은 국가 전략과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결정 과정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만사 형통입니까? 힘으로 원칙과 절차를 파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욕하고 윽박 지르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입니까? 기사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포털 책임자 부르고 예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며 차관 불러 올리고 이러다 수틀리면 국민도 불러 올릴 판입니다. 한마디로 전근대적인 봉건사상과 초법적, 무법적 사고에 젖어 있는 막가파들입니다.
이 모든 불합리와 비상식으로 버무려진 무법천지 국정 운영의 원인은 공익보다 사익, 국익보다 정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생각이 권력 핵심부의 뼛속까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보궐선거 무공천 규정을 전당원 투표라는 쇼를 통해 무력화시키려다 투표율이 못 미치자 당원 여론조사였다고 억지를 부린 건 사익 앞에 대의나 약속은 중요치 않다는 이 정권의 썩어빠진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인한 혈세 낭비가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궤변 역시 이 정권이 국민 알기를 장기판에 좋을 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오만한 사익 추구 세력임을 대놓고 선언한 겁니다. 민주주의 파괴는 제도적 권력을 남용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사정기관을 사병화하고 감사원을 무력화하고 의회를 통법부로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문 정권의 모습은 한마디로 독재 정권의 초기 단계자 유사 독재 정권의 모습입니다. 사업에 실패해 보일러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자식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는 조 바이든 당선자의 아버지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가에 달려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는 권력자들의 특권과 반칙에 쓰러졌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떼법과 양념에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야권 전체의 혁신 플랫폼을 제안한 것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야권의 장래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없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히 반문연대, 반민주당 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변화와 혁신의 비전을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개혁연대, 미래연대, 국민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보편성을 회복하고 이념과 진영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성과 합리, 상식이 통하는 실용적 개혁 정치의 길을 야권이 선제적으로 만들고 앞장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반사 이익에 의한 집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시정은 역동성을 회복하여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대한체제로서의 정권 교체가 될 것입니다.